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응대 직원의 보호 조치를 위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욕설, 비방 등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네, 삼성전자 박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네. 주셨는데, 저 조충현입니다. 예. 기록이 남는군요. 계속 통화 중이시길래. 예. 아이고, 오늘 좀 알아볼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오전에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예. 늦었습니다. 보내주신 거 봤는데요. 예.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저도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마 처음에 제기하셨을 때하고는 지금은 이제 좀 의견이 접근이 됐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양쪽에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발생하는지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게 아마, 처음에 아마 답변했을 때 인원수 800 몇십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장비를 배부를 해야 되니까 어떤 기준으로 배부를 할 거냐 할 때 이제 최대치를 가지고 배부를 해버리면 이렇게 과부하가 발생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잡아서 진짜 비효율적인 사무원이 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요 인원으로 했을 텐데, 이걸 이제 사후에 실제 선거인이 얼마나 투표했느냐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상하게 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아마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이제 좀 접근이 됐을 것 같고요.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2회째 이게 춘천시 동네면 다른 것들은 우리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비서관님도 근무 좀 오래 하셨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막연히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상에 그냥 실제 이제 이루어지는 거하고 계산상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다른 부분들은 사실 다 같이 생각하면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명 정도 이쪽 저쪽이 수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을 잡는 건 이제 860명 정도 잡아야 이제 예를 들어서 8,000명 실제 숫자는 아니지만 8,000명 이렇게 됐을 때 그게 1,500명으로 계산해 버리면 대수가 한 7대 과소하게 이렇게 배부가 될 거니까 배치가 될 거니까 860 이렇게 잡아야 한 10대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될 거니까 그렇게 잡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다 아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라도 이제 동네면 부분은 보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사유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신 이렇게 아니요. 그래서 확인을 이제 오전에 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내 한 대, 관외 2대 이렇게 배정이 된 거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아마 관내를 거꾸로 썼든지 아니면 이게 실제 투표 진행할 때는 관내로 돌려서 썼든지 그런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일단은 추측을 해서 그 동네를 일단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배정이 됐나 이렇게 봤더니 그 뒤쪽은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시내 부분에 걸치고 나머지 뒷부분은 산 쪽인 거 보니까 아마 그쪽에 군부대가 있나 봐요. 지도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마 관내를 더 많이 잡은 것 같고. 근데 실제 시내 부분에 보니까 이제 2024년, 25년 말 돼야 입주하는 그런 대단지가 있길래 이쪽은 지금 아마 선거 당시에는 거의 공터거나 실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재개발 지역이겠구나. 그래서 관내를 한 대를 배치를 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배치 자체 그러니까 대수 배정 자체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럼 실제 투표할 때는 관내로 이렇게
스위치에서 썼거나 그랬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네. 그 부분을 좀 알아봤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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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면 한 대로는 2,200명이면 굉장히 가부가 걸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예. 이렇게 예. 봤더니 예. 실제로 예. 이렇게 관내 지역은 이제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군부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이제 한꺼번에 오니까 관내는 일시에 몰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관내는 계속 놀고 관내만 과부하가 걸린단 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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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아마 관내로 스위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투표로 그게 쓰고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대가 배치가 됐는데 뭐 추가 한 대가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예,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뭐 유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뭐 사전투표소에서 난동이 있었다 아니면 뭐 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런 거는 그 개표할 때 참고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투표를 기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예, 예, 예. 들어가 있는 장비 관내 그 총 세대 중에서 이제 관내와 관내를 이쪽이 몰리면 이제 관내 장비를 관내 선거인들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예, 예. 시킨다거나 이거는 사실 관리관의 재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스위치를 했었었다고 아까 이제 그 소방과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예. 그렇게 확인되고요. 근데 그다음에 왜 마지막으로 저한테는 말씀하세요. 예.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단 그 12월 달에 이미 보고가 된 걸로 보여요. 이게 그 소방과 이쪽 이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거나 이런 쪽에 어떤 의문이 있다라는 걸 전담하는 테이프가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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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그쪽 계통에서 보고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네네. 소관 부서에 설명을 아마 다 보고 받으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공고가를 통해서 이게 12월 12일자 기사도 보셨죠? 죄송한데. 예, 보내주신 기사 봤어요. 예, 예. 그 기사 보면 이제 13군데인데, 네. 그죠? 13군데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표록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가지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 1560표인데, 이게 그 한 대를 전용했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같은 데가 이제 세종시 제외하면 12군데인데 여기는 제가 다 확인을 하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쓴 거 맞다라고 확인을 했고, 예. 그다음에 아까 이게 어떤 동네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제 정말 그 사전 투표 관리관이 이게 지금 그 투표록에 기재하는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옮겼다고 하면 저는 뭐 안 할 수가 없다. 거기 춘천시 그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뭐 공통적으로 제가 남구 여기 나와 있는 요 남구 부산 남구 금정구 대구 북구 동구 서구 대전 서구 뭐 쭉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전환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면 이 투표록에 반드시 기록을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다 확인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에 뭐 여러 군데 있고 경상도도 여기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다 했는데 반드시 이제 기록을 하게끔 돼 있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춘천시 동네면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2243매가 이제 단말기 한 대로부터 이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벌써 선관위 직원들은 이제 아마 이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한 대 예비라든지 아니면 전환한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반사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대충 이제 왜냐하면 이분들이 평균 1000매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000매 정도. 예. 한 대로 하루에 발급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2000대니까 한 대 정도 이제 전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투표록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교육할 때나.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투표록을 하기로는 이제 그런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쭉 나온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 기사에 보시면은 이제 그 부산 남구 같은 경우에 24.97초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무튼 네, 제일 포항 북구 같은 경우에 30초입니다, 그죠? 30초가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이 뭐 요거 외에도 또 뭐 이렇게 30 몇 초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지금 아무리 해도 제가 저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뭐 선거 전문가가 계세요. 선거만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그 아마 아니 한국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선거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제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상 그 일반 기자 같으면은 저도 이렇게 취재를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제가 이제 자문을 받아서 그분의 이제 자문을 통해서 이제 이게 분석하는 그 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거 막 밖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언론이시라 가지고 그 참관인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 사전투표소를 참관을 해보신 분들 이제 뭐 아니면은 사전투표 관리관이나 뭐 사무원이나 이런 분들 인터뷰를 해보시는 게 아니 저는 제가 2020년 그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 때 저도 실제로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사전투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거인으로 투표를 하셨다는 거죠. 선거인으로 가고 또 취재도 했고 취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참관인으로 참관을 해서 그게 저는 좋죠. 실제 사전투표소에 정말 이렇게 오는 인원이 몇 명인가를 그 뭐 이렇게 카운터기 이렇게 제각제각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걸로 이렇게 해봐서 실제 이게 그 뭐 장비는 지금 눈에 보일 거고 실제 들어와서 이제 투표를 하는 사람들 다 눈에 보일 거니까 그런 걸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그게 확실할 좋죠. 텐데 이렇게 그냥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 답답한 거는 이제 언론인은 참관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게 이것도 과학적 기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를 쓰더라도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없이 제가 얘기를 하면은 뭐 나중에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체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간접 체험이라든지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 전문가 단서는 이제 거기서 포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분석하다 보니 그래가지고 약간 특이 사례다 싶어서 제가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자, 신분증 확인하는 거하고 그죠? 신분증을 주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본인 확인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고 교부하는 것까지. 그죠? 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30초 최대한이 이게 여기 13군데 중에서 30초가 포항 북구입니다. 그죠? 30초 올라가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투표용지 관내 말고요. 관내도 이게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요. 이게 사람이 뭐 이렇게 지금 선거관리과하고 정보 기반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빨리빨리 하고 그다음 투표용지가 발급되는 중에 또 신원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하시면서 가능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그러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이 투표소에서 이 인원이 투표를 했다잖아요. 그 참관인들도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투표소 좀 오늘 이번 선거는 너무 몰리는데 너무 바쁜데 뭐 이런 것들 정도는 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1,0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막 그 1,000표가 내가 하루 종일 봤던 거하고 내가 하루 종일 봤던 사람이 이렇게 내가 봤던 게 대충 봐도 1,000만밖에 안 되는데 2,000표나 여기 뭐 오늘 찍었다고? 그럼 참관인데 당연히 이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밖에서 계산을 할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걸 요번에 강서 재보궐도 있었지만 그럴 예, 때도 뭐 마곡 같은데 이런 데는 예. 뭐 거기가 몇 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방화 3동인가 뭐 이런 저 거기도 투표소는 취재했습니다만은 예, 거기서 뭐 여러분들이 뭐 부정선거 저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는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 강서구는 예. 네, 강서구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는 예, 제가 거기도 취재를 했는데 거기는 이상이 없이 예. 네, 저는 이상이 없다고 제가 취재 예. 결과 그러니까 판단을 했거든요. 다른 선거들하고 이렇게 예,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예. 다른 선거들에도 분명히 이렇게 관내가 가는 쪽으로 오고 관내는 집중되고 아니 이런 우리가 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예,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주주시 동네면 같은 경우에 예, 지금 관내 사전 투표를 함에 있어서 이게 예, 지금 자 우리가 투표록이나 제가 그래서 참관인들도 제가 수소문 해가지고 예, 예, 그분들 그다음에 그 사전 투표 하신 분들 예. 인터뷰를 다 들어간다고요. 관리관을 인터뷰를 해보셔야죠. 그 지금 뭐 관리관은 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날는지 아니죠. 모르겠지만 사전 투표 하신 분들도 다 투표한 기억 사람들은 예.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관리관이랑 직원하고 사무원들. 그러니까 동네면 그 당시 이제 근무하신 예, 동사무소 직원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 지금 가끔 이제 퇴직하신 분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자리를 옮기신 분도 있고 다 예. 어쨌든 접근이 가능해요. 네. 그 그상 장비 담당 사무원은 알 텐데요. 그거 이렇게 관내를 담당했던 네, 했으면 장비를 그 취재를 해놨습니다. 제가 그거는 예, 그 예. 부분을 아, 취재를 그치. 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본인 확인하는 거 절차. 네, 예, 뭐 이제 그거 쉽지 않습니까? 본인 확인기, 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 예. 그다음에 거기에 앉을 사무원이 투표용 신분증을 그러니까 시간 계산하는 데다 포인트를 두고 지금 네, 인터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무원들을. 예, 아니, 그렇죠. 사무원들한테 물어볼 게 간단하게 아니 그 시간 계산을 줄도 한 대를 봤어요, 줄도. 그러니까 한 대를 놓고 지금 시간 계산을 하면 예,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예. 관내 장비로 관내에다가 썼으면 네. 이 시간 계산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관내 아, 한 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계산한 거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예, 이제 그래서 거기 관내로 이렇게 직접 돌려서 그 당시 쓴 1일차, 적이 있느냐. 2일차가 그렇죠. 예, 1일차, 그걸 2일차 인터뷰를 사전 하세요. 투표가 있는데 예, 예? 장비를 1일차에 자, 거기는 이제 관내 그 세트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본인 확인기, 그 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예, 관내용 한 세트, 그다음에 관 외용이 두 세트. 이래가지고 예,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관내로 전환이 됐는데 그걸 기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예, 했다고 하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죠? 예, 그런 룰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 이제 이 중간 그 당시 예, 이제 투표 사무원들 책임 사무원 예, 그다음에 일반 선거 사무원 그다음에 그 당시에 거기에 또 거기 동에 또 직원이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참관인들 그죠? 각 예, 이제 우리 그 당별로 참관인들 그래 예, 그다음에 이제 투표하신 분들 직접 예, 1일차, 2일차 하신 분들을 접속해 보면 이제 예,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지 않습니까? 취합을 예,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취합해 보면 예,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이제 잡힌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중복되는 거 얘기가 예, 있고 자기 혼자만 기억하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맞춰봤을 때 예, 그 춘천 이 당시 1일차, 2일차에는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지가 바쁠 때는 복잡했지만은 그런 그 시간대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이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예, 이제 널널했다. 그게 그 동네면에 그 당시 2020년 4월 10일, 11일 그 투표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찾는 거는 뭐 이제 사진 그죠? 그 당시 거기서 있었던 사진을 제가 찾으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이제 거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선관위에 제가 이 기사를 보내주고 해명이라든지 반박이라든지를 해달라고 하니까 예. 그쪽에서 반박할 게 없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결제 라인을 보니까 정결로 돼 있어요. 과장님 정결. 예.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중요한 그 사건이 예. 이게 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 그다음에 이제 사무총장 이렇게 위원장 뭐 위원 이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예. 답변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은 이미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이 이상 답변할 내용이 그래서 일단은 소아과 입장을 보면 답변하기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지금 답변을 달라는 건지도 제가 간단하죠. 다시 한번 그러면 예.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춘천 그러니까 이게 2대를 써가지고 2,243명이 나왔다라든지 그런 말을 확실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이거 카운트가 잘못됐다라든지 있어야지 답변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 기사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거는 선거관리과 직원 그다음에 정보기반과 직원들의 의견으로 그냥 몇 사람 아닙니까? 주무관하고 우리 그 계장하고 우리 과장님하고의 의견으로 해가지고 제가 문답해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사실상 물론 그 선거관리과 정결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를 선관위의 공식적인 그 답변으로 이제 이게 성립할 수 있는가? 또 봤을 때 그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왜 그게 아니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나온 발급 시스템이 관내 한 대, 관내 2대. 그런데 1일차, 2일차를 보면 1일차는 거의 거의 정상 범위에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데 2일차에서는 그러니까 왜 정결로 답변하는 게 선관위 공식 답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모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 총장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자, 웬만한 것들은 다 제가 거기서 정결해가지고 다 제가 받았죠. 여러 차례 제가 민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문답은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중립을 받겠는데.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중요한 건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본인이 라인에 있지만은 이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보고해서 어디까지는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달라야 되겠죠.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더 하면은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시 완산구 같은 경우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에서 4,674명이 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4,684장이 나온 개표 상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 5월 28일 우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경 지금 기획실장이죠. 그다음에 김판 선거국장, 그다음에 유은옥 선거이과장이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 그건 혼입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소송이 종료가 되면 8월 31일입니다. 종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봉인해둔 투표지들 전량을 확인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저는 이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8월 31일 끝났고 빨리 그 재검표를 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왜 언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아직도 논의 중이다. 결정은 언제 나느냐. 논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이 안 됩니까? 이랬더니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서 함부로 결정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좀 적고 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아까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 같으면은. 근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본인께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걸 아시잖아요. 그거는 뭐, 근데 그거는 뭐,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이제 정무직이나 이런 근데, 분들 그러니까, 차원에서는 저도 마찬가지 기자로서 여러 가지 네. 제보가 들어오면은, 네. 그게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막 이재용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랑 막 여러 가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마 논의가 더 퍼지는 것 같은데 이런 사안들도 보면은 사실 이 13건 이것도 네, 제가 해당 여기 13건이지만은 부산 남구, 여기 금정구, 제가 대구, 북구 해가지고 다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런 데는 다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나마 다 이렇게 추린 거겠죠. 이게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며칠 한 달 이상을.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천매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2,000석이 나왔다 그러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컨택 포인트를 언론이시라서 이렇게 공보과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안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공보과를 통해서 제가 이 보도하는 날 제가 이런 보도가 나간다 그러고 제가 과자 그쪽과 뭐 일개로 해가지고 그 정보를 주면서 이제 저는 이거 보도하는데 여기에 보도하는 데 있어서 해명할 거나 반박할 자료가 있으면은 이제 알려주시면은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계장님이 해당 과에 또 전달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검토하고 하도록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보계로 전화를 하니까 그 담당 그 계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답변이 안 갔다가요. 저한테 도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일단 공보계로 해가지고 했으면은 답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근데 그분이 그러시게 물으시니까 다시 제가 또 해당 과로 또 전화를 해보니까 두 군데 다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이제 이걸 이제 보내주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 느꼈던 거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장비를 사전에 배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 비례대표 정당 등록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 배부 수량은 대략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뭐 벌써 2024년 내년 이제 올해요. 벌써 이미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걸 이제 보통 이렇게 선거인이 어느 정도 한 투표소당 얼마나 올지, 뭐 정당에 얼마나 후보자 등록을 할지 이런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자,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절차 사무 편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예상 우리가 이걸 예상을 해야 예산을 얼마나 써가지고 투표지 분리기라든지 여러 장비들을 동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 여기서 중앙에서도 계획 세우고 여기서 다 나름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결정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각 선거관리위원회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변이 없죠. 그러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사전에 예상한 거하고 비교를 틀릴 수 있는 거죠. 이상한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이상하다. 이래서 이 1,000표 정도가 가공됐을 것이다. 이쪽 방향으로 이제 결론이 틀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기사도 보셨겠지만은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혹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이게 지금 한 대 가지고 썼는데 여기는 표가 부풀린 것인 것 같다. 2배 이상이.
예, 그런, 그러니까 예, 그런 그쪽으로 케이스 흘러가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뭐 강남구 역삼동이나 뭐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춘천의 사전투표자 수가 결코 강남의 사전투표자보다 적지 않은데 예, 예, 예. 그 장비 보급 대수가 관내 사전에 대한 장비 보급 대수가 차이가 나는 거를 보면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배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이렇게 건설적인 네네네. 그것도 좋은 시사점이 될 맞습니다. 텐데. 제가 네, 사실 요번에 기사관님, 요거 보내주신 거 제가요 보고, 부천시 신중동 그다음에 소사본동이 있어요. 그거가 지금 사실상 선거 무효 수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저는 그게 정상적으로 계산을 잘 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하겠다 싶어서 거기 손을 안 댔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한 걸 보니까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4.7초가 나온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바로 잡았어요, 제가. 거기는 정상으로 그러니까 자료 다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56초, 58초가 나와요. 소사분동이. 그러니까 그 시간 계산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전주에 덕진구 인후 3동이라고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대로 처음에 관내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를 두 대로 쓰다가 10시가 지나서 사람들이 이쪽이 늘어나고 반대쪽은 줄어들고 전자하게 그래서 전환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마감했는데 여기서 발급된 총 매수가 2,131매입니다. 그러면 아까 거꾸로 춘천시 동네면은 한 대 가지고 2,430 세매를 쓴 거죠. 출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그냥 제가 이게 지금 꼬투리가 잡히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건 선거와 관련된 거라서 잘못 보도하면은 정말 우리 그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굉장히 이런 제도를 의심하게 하고 막 그런 안 좋은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조심해서 제가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데들이 보면 사실은 지방 중소도시라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볼 때는 막 수도권만 사는 투표자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소도시들도 보면은 그 사전투표소 현장을 보면 와 진짜 그 사전투표 관리관이 진짜 힘들었겠다 싶은 투표소들이 저 있어요. 저는 지금 같은데. 제가 서울과 안동을 오고 가고 이제 지방도시하고 수도권에도 취재하는데 제가 저 사전투표 첫째 날 2020년 4월 10일 첫째 날 안동시 태화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하는 장면을 제가 찍었다고요. 있어요. 투표용지 발급하는 거하고. 그래서 거기서 할 때 우리 그때 코로나 때문에 대기선 있죠 밑에 줄을 딱 끊어놓고 투표가 끝나야 거기 앞에 투표용지 발급받고 교부를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게 안동에 말씀이시구나. 안동에 그랬고 제가 또 그 다음 날은 서울 올라가서 제가 직접 사전 투표를 했다니까요. 불광동에서 저는 투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3분 이상이 걸렸어요. 저는 불광동에서. 저는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에 보면 장애인들이 많아요.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휠체어나 전동차를 달고 오신다고요. 혼자 오신 분도 있지만은 혼자 몸이 불편하니까 뒤에서 누가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사정이 다 다르니까. 달라요. 다르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신분증 신원 확인하고 투표용지 발급 교부까지 그것만 계산해도 이 비정상적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기사화하는 것이고. 부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동제를 하고 있었으니까 신중동이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진짜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관리 자체가. 그리고 예. 이런 데도 보면은 지금 예, 거기도 제가 투표록을 자세히 봤습니다. 투표록에 보면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투표함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저 바꿀 동안에는 봉인하고 사람들을 대기시켜 놨어요. 그 바쁜데 코로나 중에 그거를 기재해 놓지 않습니까? 투표를 기재해 있습니다. 투표하면 닫느라고 얼마간 중지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신 그 결론의 시사점이 이런 투표소들은 이런 분석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들은 장비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건 뭐 건설적인 그 아마 기사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기사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거 이제 뭐 그 관내를 이제 돌렸을 때는 투표록의 기재를 철저하게 하도록 좀 그러니까 시켜야 제 된다.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한 대 가지고 자 투표용지 발급기 한 대 가지고 2,240매를 발급했는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원하게 우리 사실 이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가능하구나라고 이렇게 해명이라든지 반론을 해버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돌렸었는데 그걸 투표록에 기재를 안 했으면 투표록에 기재를 안 한 투표록에 기재를 안 한 사항. 그럼 그 사항 왜 그러면은 그때 기재를 왜 안 했을까?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 교육하시는 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담당도 있고 선거 담당하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교육을 한단 말이죠. 이분들도 다 중앙선관위 교육을 받고, 근데 이분들이 다 전체적인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사무원 투입된 책임 사무원이나 사무원들이 하는 얘기, 공통된 얘기가 뭐냐? 이 투표가 1,000명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장비가 한 대를 더 썼다. 지금 말씀은 투표록이 잠깐만요. 투표록에 기재가 안 돼 있으면 투표지 사실이 그 장비가 전환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얘기를 먼저 할 거 그랬네.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책임자 아닙니까? 사전투표소 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항을 해당 시군구 선관위 담당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고 물어보면 그분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록에 기록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걸 록에 기록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선거가 무효된다거나 위법이 되는 게 아니라 록에 기재를 안 한 사람. 안 할 수 있죠. 네네네. 안 할 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록을 안 했으면 그렇게 전환한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게요. 안동데일리에서는 그 사진과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또 앞으로 더 이렇게 기사를 더 정교하게 이렇게 써갈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그냥 우리 실수를 안 적었어요. 여기에. 이래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그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생생하게 투표록에 기재를 안 한다고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전부 분위기인데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과나 아까 그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나 정보기반과에서 답변한 거는 그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지 선관위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의견이 되려고 한다면 아까 그 과장 이상으로 국장, 그다음에 국장이 제대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그 김용미 사무총장이나 위원들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라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하든지 해야지. 아, 우리 답변할 게 없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주시 완산구 삼수삼동 개표 상황표 이게 그런 10표 많은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개표 시스템에서 전혀 개표할 때 어떻게 그 혼입됐다는 말을 스스로 진짜 부끄러운 얘기죠. 조규영 선거일과장이 혼입됐다? 혼입 이게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선관위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상당히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내고 그다음에 약속까지 모든 선정이 끝이 나면 예? 그 위원장이 봉인해둔 투표지 전량을 회수해서 검수해서 다음번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예? 내일 모레 이제 그 대선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 채로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 위에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정결로 해가지고 끝냈다. 이거는 엄청난 참 이러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중앙선관위가 국가기관이고 독립된 헌법기관이면 그에 맞게 그 처신을 해야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상 된 것 같고 저는 이게 사실상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 GS 인증 소프트웨어의 GS 인증도 받지 않은 그런 그 사실도 지금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좀 이거 북한 해킹 이것도 보세요. 어드민 1, 2, 3, 4, 5 해가지고 어떤 논의 하실 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딱 잡아서 일단 이거 해결하고 다른 논의를 이렇게 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다루면 끝이 없어요. 그 공병호 TV에 나오는 거 다. 아니, 저는 그거는 좀 다 믿지 않습니다. 그분 때문에 부정선거 밝히는 게 더 어려워. 그분 때문에 부정선거가 안 밝혀집니다. 소원과에서 더 이상 이제 답변을 못 하겠는 이유도 제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기 또 이렇게 결제 보고 드리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시니까. 아니 한 건이죠. 아까 이 얘기하다가 아까 그래 답변할게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편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 이 건만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2020 우리 계산을 하면 50조.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이 신원하게 나는데 30조 보수적으로요. 근데 보수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전환하는 거 저도 이거 절차사무 쪽은 정확하게 실제 투표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선관위 직원들은 사실 투표소에 가볼 기회가 잘 없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일 바쁠 때고 거의 투표소들은 지자체 투표 관리관. 근데 비서관님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를 도입하면은 우리 그 장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조달청을 받을 때 재원을 다 받거든요. 그러면은 투표 신원 확인하는데 몇 초가 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거를 관내를 전환할 때 장비 우리 보통 트랜스버스 들어가면 관내 동선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가운데 이제 그 가림막이 쳐져가지고. 표시가 돼 있죠, 가림막.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관내에 있는 장비를 이렇게 떼내가지고 관내 테이블 쪽으로 옮겨서 쓰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게 그 장비를 이렇게 이쪽 테이블에 갖다 놓을 때마다 이제 투표 록에다가 기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게 이렇게 관내는 한 명도 없이 그냥 텅텅 비어 있는데 관내에는 100m 줄을 서 있을 때. 네네네. 그러면 이걸 그냥 관내 두 대를 그냥 놀리는 게 맞아요. 관내 한 안 맞죠. 그거는 합리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환해야 되겠죠. 장비를 떼내가지고 이쪽 관내 줄에다가 옮겨가지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내 줄 쪽으로 들어오세요. 관내 쪽에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러면은 관내가 줄이 그때 굉장히 이렇게 붐비는 게 다를 텐데. 죄송한데 잠깐만요. 제가 죄송하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비서관님께서 이거를 지금 보시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예, 제가 원하는 거는 네, 이 내용이 아까 네, 제가 팩스 보낸 그 사안이 네, 우리 사무총장께 예, 이제 좀 이렇게 예, 보시고 예.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 그게 이, 제 주 목적이에요. 아, 이 이게 사무관님하고 내용, 계속 비서관님하고 이게 얘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예, 예. 아니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 그분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고. 궁금하시면, 네. 이쪽 TF팀 쪽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TF 그러니까, 팀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라서 공보과 쪽으로 연결을 한 것 같고, 이 콘텐츠 사안 자체는 선거관리과 쪽이니까 선거관리과 쪽으로 연결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러니까 2020년 선거에 대한, 각종 이제 의문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TF팀에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보고가 이루어져도 아마 이쪽에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예. 제 생각에는 아마 TF팀하고 통화를 해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그럼 같고요. TF팀의 팀장하고 연락처 예. 좀 알려주실래요? 예. 전화번호가, 잠시만요. 사회로 충선 관련해서 한다는 예, 거죠? 예, 예. 예. 외부 전화면, 예. 외부 전화면 여기가, 잠시만요. 예. 내부 전화번호 하나 있네. 아, 023294에, 02 예, 3294에, 3294 예. 예, 1094일 1094 것 같아요. 예, 예. 혹시 팀장님이나 팀원 예, 연락처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예. 팀장이 박도준 팀장이고요. 아마 예, 박 뭐라고요? 박도준 팀장이고요. 박두중 팀장이시고 예, 예. 권명선 건명선 사무관하고 아마 통화를 하시면 두 분이신가요? 될것 같아요. 지금 팀 그러니까 TF 팀에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연락처 알려드린 분이 권명선 사무관 자리고요. 예. 팀장은 박도준 서교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기영빈 사무총장이 하셨고 예,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예. 이게 좀 그래도 좀 보고가 됐으면 웬만한 좋겠다. 사안들은 다 예. 보고를 받으세요. 그리고 공병호 TV에 올라오는 내용들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은 네네. 아마 보고가 공병호 받으실 박사 거고. 얘기는 저는 저는 별로 그분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최근에는 저도 잘 못 봤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그분은 얘기는 취재한 게 아니고 예. 그분이 직접 한 게 아닙니다. 전부 이제 여기저기 그걸로 하셔가지고 그런 거고. 예. 직접 취재하고 실질적으로 조사 취재를 통해서 나온 걸까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 대해서 더 어렵게 지금 이 밝히는 과정을 더 어렵게 한다. 저기 023294에 1092번이네요. 02 3294 1092번이네요. 19 1094가 아니고 1092번이에요. 92 예.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 거두절미하고 방금 요거 이제 제가 한 장짜리 그다음에 뉴스 기사하고 좀 우리 총장님한테 보여주면 그래도 판단하시기에 좋지 않겠는가 이대로 싶습니다. 보여드리기는 그렇고요. 보통 이제 총장님한테 보고가 되려 그러면 이런 사안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나 이런 게 같이 붙어서 올라가야죠. 그런 건 이제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한번 통화를 해보십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